안녕하세요. 남북체육협회 김경성 이사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남북축구 역사 교류를 통해서 일제강점기 시절에 바로 나라가 없을 때 민간단체로 구성된 경평축구가 민족의 혼을 연결하고 민족화합과 함께 항일 정신을 키웠던 그러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950년도 3년이란 기나긴 전쟁 상황 속에서 나라가 없을 때 바로 우리 민간단체가 구성된 축구팀이 최초의 한일전 도쿄저첩에서 일본을 이기고 우리 전쟁에 실험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쏘아 올린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바로 100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민간단체가 구성했던 축구가 나라가 없을 때, 나라가 어려울 때, 또 최근에 남북 정부 간의 정치적으로 대화가 어려울 때 이러한 스포츠 교류가 우리 국민들한테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이러한 스포츠 교류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남북에 끊이지 않는 정기적인 통로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시간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강원도 동계 청소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할 것인가? 강원도는 2024년도에 바로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했습니다. 청소년 동계올림픽이라는 것은 14세에서 18세까지 하는 그 올림픽이고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강원도가 유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유일한 분단국가이죠. 또 강원도는 유일한 분단도입니다. 남한에서도 강원도고 북한에서도 강원도예요. 제가 평양에 강원도 팀을 데리고 평양에서 남북 축구 교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등에는 강원도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 유니폼을 입을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북한에도 강원도가 있어서 북한의 응원단이 남한 선수단이 아니고 북한 선수단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한에서 가지고 올라간 강원도 유니폼을 쓰지 못하고 다시 평양에서 유니폼을 만들었죠. 남강원도라고 해서. 이렇게 유일하게 강원도는 남북 강원도가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북강원도가 인구가 더 많아요. 북강원도는 원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강원도의 인구는 170만이고 남강원도의 인구는 150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남북강원도가 만약에 투표를 한다면 북강원도가 더 오히려 인구가 많은 이러한 유일하게 정말 남북강원도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이번 2024의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남북 공동 개최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만든 것이 바로 2024 강원도 동계 청소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지원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이 지원위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바로 지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2024 남북 공동 개최 지원 사업인데 지원 사업이 어떤 것이냐? 바로 우리 정부가 1,000만 달러, 강원도가 1,000만 달러, 2,000만 달러를 만들었습니다. 2,000만 달러라 하면 우리 돈으로 약 240억 원이 되겠죠. 이런 240억 원을 갖고 동계올림픽에 취약한 청소년을 초청하는 겁니다. 동계올림픽에 취약한 국가는 바로 눈이 없는 나라죠. 동남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눈이 없는 나라에선 동계 종목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눈이 없는 나라 선수들, 청소년들을 불러다가 남강원도 평창에서 일주일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북강원도 마식령에서 일주일 훈련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강원도 평창과 북강원도 마식령을 왕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이 50개 국가를 순차적으로 불러서 훈련 지원을 할 예정인데 일부 국가 선수들은 남강원도 평창에서 북강원도 마식령까지 버스로 이동을 합니다. 땅길을 여는 거죠. 일부 선수들은 속초 양양공항에서 바로 마식령 갈마공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하늘길을 열게 되는 거죠. 일부 선수들은 속초항에서 원산항으로 배로 이동합니다. 바닷길을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지원 사업을 통해서 남강원도와 북강원도를 연결하는 땅길, 바닷길, 하늘길을 모두 여는 겁니다. 이러한 길을 활용해서 바로 2024년에는 남강원도 평창과 북강원도 마식령의 공동 개최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 북한은 엄청난 노력과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원산 마식령 갈마지구의 리조트 개발을 완성시켰습니다. 리조트 개발을 완성시켜서 전 세계의 관광객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코로나나 대북 제재로 인해서 열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바로 2024의 남북 공동개최로 활용하겠다고 저희가 제안을 하니까 북한은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는 거죠. 이제 코로나가 극복이 된다면 내년도부터, 아니 2022년부터 바로 이 지원 사업이 시작될 겁니다. 지원 사업이 시작되면은 바로 남북 정부 간에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IOC 사업, 올림픽위원회 사업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이 50개 국가의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은 바로 그 동계 종목의 취약 국가를 육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외교적으로도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도 있고, 또한 2024의 청소년 동계올림픽은 눈이 없는 나라, 동남아라든가 아프리카가 대거 참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나라가 참가하고 바로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그러한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원 사업 기간에 우리 남한의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을 50개 국가 선수들과 함께 보냅니다. 바로 체험학습으로 보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바로 남한의 청소년들이 북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바로 남북의 아이들이 만나서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진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강원도와 북강원도를 연결하는 지원 사업은 남북 정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또 이 남북 공동개최와 함께 남북의 통로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남북의 통로를 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과연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북한만 도와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을 돕는 것보다는 대한민국 경제를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북한에는 남한보다 더 훨씬 가고 싶은 그러한 관광지가 해외 관광객들한테 선호하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산입니다. 북한은 평양 이후에 최고의 리조트 개발을 원산에 했습니다. 남북에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이 바로 원산 해변인 것입니다. 또한 백두산 삼지연 지역 개발도 2020년도에 완공시켰습니다. 또 평양도 선호하는 관광 지역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고 싶어도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열게 된 땅길, 하늘길, 바닷길을 이용한다면 전 세계 관광객들은, 북한을 가고 싶어하는 관객들은 남한의 인천공항과 그리고 강원도의 양양공항을 통해서 남강원도를 관광하고 바로 북한으로 이동해서 남북 관광을 동시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원 사업이야말로 북한 관광 사업을 연결하고 그리고 바로 남한의 관광 사업을 키우는 그러한 최고의 경제협력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통로가 연결된다면 전 세계의 관광객이 남북 지역을 왕래하는 관광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국제 환경 그러한 속에서 남북 정부 간의 갈등, 군사적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줄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중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정부가 들어와도 이러한 정기적인 통로를 중단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남북을 연결하는 그러한 가장 효과적인 지원 사업이 성공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남북 공동 개최 지원 사업이야말로 2024년도에 강원도 동계청소년 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를 성공적으로 연결시키고 남북 스포츠 산업 발전과 함께 남북의 관광의 통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남북의 경제 규모를 키우는 것입니다. 왜 남북 공동 개최를 꼭 해야 되는가? 2019년도 골드만삭스 글로벌 경제보고 연구소입니다. 남북 경제 교류가 30년간 끊어지지 않고 지속된다면 남북의 경제 규모는,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얼마나 커질 것인가? 바로 30년간 지속된다면 일본, 독일, 중국, 프랑스, 영국을 압도하는 G2가 된다는 전망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우리 경제 규모는 이제 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나 정부 간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중단과 반복과 개선과 악화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은 바로 민간단체와 지자체의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스포츠 산업 그리고 관광 통로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우리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일자리 창출과 미래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러한 가장 효과적인 남북교류 사업인 것입니다. 2024 강원도 청소년 올림픽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 것인가?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남북체육교류 계약서를 체결을 하고 22번의 남북 유소년 축구 정규교류를 정착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3번째에 남북 축구가 원산에서 합의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3번째 원산의 남북 축구는 코로나가 완화된다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 원산에서 개최될 수 있습니다. 그럼 원산에서 개최될 때 바로 2024 남강원도 평창과 북강원도 마식령의 훈련 지원 사업을 합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눈이 없는 나라 세계 50개 국가를 초청해서 남강원도 평창과 북강원도 마식령에서 훈련 지업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의 통로를 연결하는 최고의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첫 번째 시간에 정치적 구조 환경 문제로 남북 간의 정부 간의 대화 추진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비핵화와 대북 제재라는 정치적 환경은 남북한이 해결할 수 없는 수단입니다. 현실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정부가 스포츠 규를 추진하기도 어렵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간단체와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남한 지역에서 국제 스포츠 행사를 유치를 하고 그 국제 스포츠 행사를 남북 공동개최 또는 남북 단일팀 이러한 협력 사업을 통해서 남북한의 스포츠 교류를 정기 교류로 정착시키는 방안입니다. 이런 정기 교류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응원단은 자연스럽게 관광객으로 연결되고 남북 주민들은 동질감을 회복하고 우리는 두 개의 민족이 아닌 하나의 민족으로서 두 개의 체제를 연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교류, 여러분께 그 남북한의 갈등을 해소하는 최고의 수단이라는 것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